안녕하세요. HHO 전문 채널 땡땡땡입니다. 아직 사장님이 이름을 만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회사 이름도 없는데 내가 무슨 이름을 벌써 만드냐 하시네요. 나중에 회사 이름이랑 저희 이름을 공모하신다고 합니다. 오늘은 나사에서 발간한 논문을 검토하며 HHO를 조금 더 가까이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문 PDF는 별도 링크해 두겠습니다. 오늘은 내용이 길어서 조금 빨리 읽겠습니다. 참고로 저의 영어 실력은 초등학생 수준입니다. 구글이 저희 번역 수단이니 오역이 있으시면 사전 찾아 자체 번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관적인 지식을 총동원하여 때려 맞추기식 해석이 있으니 혹시나 저보다 더 정확한 기술적 해석이 있으시다면 댓글 주세요. 다음 영상 제작 때 기분 좋으면 언급해드리겠습니다. 빨간 네모칸을 번역해 보겠습니다. 우선 발음부터 들어보세요. 첫 페이지 주요 내용 캡처 이미지입니다. 우측 상단에 나사 로고가 보입니다. 다음 줄 영문 읽어보겠습니다. Emissions and total energy consumption of a multi-cylinder piston engine running on gasoline and a hydrogen gasoline mixture. 구글 번역으로 해보면 배출량 및 총 에너지 멀티실린더 소비 가솔린으로 작동하는 피스톤 엔진 및 수소 가솔린 혼합물이라고 합니다. 첫 장부터 무슨 소리인가 머리가 딩딩합니다. 아래 빨간 네모를 보니 발행 연도가 1977년도이네요. 약 45년 전에 이미 HHO에 연구를 하였으며 그 효과를 나사에서 가늠해볼 필요성을 느꼈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논문을 검토할 때 결과 및 요약을 봅니다. 중간에 실험 방법 및 내용은 후차 검토하는 요령이 생겼습니다. 제가 영어를 싫어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한 이유로 다 뛰어넘고 18페이지의 결과 및 요약을 보겠습니다. 눈앞이 가물가물해집니다. 기술적 용어가 하도 많아서입니다. 역시 구글링의 번역 힘을 빌었습니다. 하지만 전문 용어를 번역하는 수준이 저랑 비슷한 수준이라서 이 정도의 번역에 만족해야 할 듯합니다. 한 줄 한 줄 하는 부분만 입맛에 맞게 좋은 쪽으로만 해석해 보겠습니다. 번역문 빨간 부분 읽겠습니다. 겉보기 화염 속도와 에너지 균형 측정 값은 가솔린과 병에 넣은 수소로 농축된 가솔린과 메탄올 계질계에 의해 생성된 수소 사이의 성능 및 배출 차이를 설명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대부분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의미를 해석해보면 나는 측정을 했다. 수소로 농축된 가솔린이 뜻하는 것은 수소와 가솔린을 혼합하여 엔진에 첨가해보았다. 이고 메탄올 계질에 의해 생성된 수소는 메탄올을 분해하여 거기서 얻은 수소를 사용하였다. 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성능 및 배출되는 가스의 차이를 측정하였다. 입니다. 어렵네요. 두 번째 단입니다. 단일 부하 및 엔진 속도 조건에서 수소 첨가 유무에 관계없이 희박 혼합비로 작동하는 다기통 엔진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제공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석해보면 같은 조건에서 두 가지 실험하였다. 희박 혼합비라고 나오는데 이 뜻은 14.7, 1에 대해 희박 혼합비 16, 1 이상을 바랍니다. 즉 이상적인 공기와 연료의 혼합 비율로 엔진을 가동하였다. 입니다. 따라서 이 문단의 해석은 두 가지 엔진으로 수소를 첨가한 엔진과 그러하지 아니한 엔진 두 가지를 운전 측정하였다. 입니다. 다음 단 진행하겠습니다. 1. 가솔린에 소량의 수소를 첨가하면 겉보기 화염 속도를 높이고 점화 지연을 줄여 효율적인 희박 작동을 생성했습니다. 라고 번역하였습니다. 해석해보면 가솔린에 수소를 첨가하면 효율적인 연비 운전이 가능하다입니다. 문장을 번역하고 해석하면 엉뚱한 말로 만들어지는데 단어 단락단락을 해석하니 위와 같은 내용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단 진행하겠습니다. 2. 실제 최소 에너지 소비량은 휘발유와 수소 가솔린 모두 동일하지만 최소 에너지 소비 당량비는 0.79에서 0.67로 감소하였다. 라고 번역되었습니다. 해석해보면 같은 마력으로 출력 운전했을 때 소비된 연료의 양은 0.79에서 0.67로 감소하였다입니다. 땡큐. 다음 단 번역 시작 3. 배기가스 배출 수준은 당량비의 변화와 함께 고전적인 경향을 따랐습니다. 최소 에너지 소비 당량비에서 질소산화물 배출 수준은 가솔린보다 수소 가솔린이 눈에 띄게 낮았습니다. 동일한 당량비에서 실제 관심 범위에서 넉세 출량은 수소의 더 높은 피크 연소 온도 때문에 가솔린보다 수소 가솔린에서 더 높았습니다. 라고 번역되었습니다. 여기서 당량비란 기관에서 연소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공기와 연료의 적절한 상대적 양이 공급되어야 하는데 공연비 AF, 공기 연료비와 연공비 FA 연료 공기비는 이와 같은 적절한 공기와 연료의 혼합비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파라미터입니다. 해석해보면 가솔린만 주입한 엔진보다 수소산소 혼합가스 엔진에서의 배출가스에서 더 높은 매연이 나왔다입니다. 아이고 숨차라. 이유는 연소 온도가 높았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4번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듯합니다. 4. 계질된 수소를 함유한 가솔린이 가장 높은 넉세출 수준을 나타냈다. 계질기는 물이나 메탄올 응축을 피하기에 충분히 높은 온도에서 가스를 생성해야 합니다. 입고 온도가 높으면 최대 연소 온도가 높아져 넉세출 수준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석해보면 메탄올에서 추출한 수소의 추출 방법이 낮은 온도에서 추출되었으면 때문에 응축되었다. 응축이란 수분을 포함하게 되었다입니다. 때문에 이 결과물이 가솔린과 혼합되어 불완전 연소를 만들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실험은 45년 전의 자료이고 이후 개발된 물전기 분해 방식의 HHO가 아니기 때문에 가솔린에서의 불완전 연소 결과물을 만든 것입니다. 또한 45년 전에는 이산화탄소에 문제가 없었으므로 메탄올 분해 방식이 좋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메탄올을 분해하면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오는데 말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 수소 가솔린의 탄화수소 배출 수준은 0.8형 이상의 당량비에서 수소 농축으로 탄화수소 배출 수준이 더 낮았다는 점에서 더 낮은 압축비 엔진에서 보고된 경향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탄화수소 배출 수준은 최소 에너지 소비 당량 비율에서 수소 가솔린에 대해 다소 더 높았습니다.
그러나 병에 든 수소가 있는 가솔린의 연소 과정은 가장 낮은 일산화탄소 배출 수준을 생성했습니다. 라고 해석되었습니다. 긴 말을 짧게 해석해보면 배출되는 내용이 뭔가 틀렸고 수소를 첨가하니 일산화탄소 매연 배출량이 줄었다입니다. 다음 6. 메탄올의 증기 계질은 잠재적으로 온보드 수소를 생산하는 에너지 절약 방법입니다. 엔진 리포머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리포머 엔진 결합 시스템의 전체 성능과 효율성을 최적화하려면 배수의 루프 제어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라고 번역되었습니다. 해석하자면 메탄올에서 수소를 뽑아내는 것이 수소를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엔진의 수소를 엔진에 첨가하려면 엔진 수소 혼합 제어를 위한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다. 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소 따분한 내용이었을 수 있습니다. 왜 나사의 실험 결과가 중요하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연구 과정에서 방대한 양의 HHO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외국 자료와 한국 자료 모두를 모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정리하면서 내용을 풀어나갈 생각입니다. 요약 들어갑니다. 나사에서 1977년에 수소를 가솔린 엔진에 첨가하여 실험을 하였다. 그에 따른 실험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수소를 첨가하면 효율적인 연비 운전이 가능하다. 2. 소비된 연료의 양은 0.79에서 0.67로 감소하였다. 즉 연비 감소 효과가 확연하다. 3. 메탄올에서 추출한 수소가스가 습하여 불완전 연소로 매연이 발생하였다. 4. 수소 계질은 잠재적으로 엔진 운전에서의 에너지 절약 방법이다. 5. 나 땡땡땡은 이름이 없으면 이쁘다. 편파적으로 HHO 가스의 좋은 점만 다룰 생각입니다. 하지만 딱히 단점을 찾을 만한 자료도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회사 이름이 생기고 제 이름이 생길 때까지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이런 자리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끝.